길 벗어나니까 완전히 1950년대 길 같은데. 이야, 완전 호젓한 길이네. 이상화, 아일락, 뜨락. 야, 뜨락이란 말이 참 멋있네. 오. 야, 이 고양이가 이게 고독하게 낭만을 즐기고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버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여기를 방문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작년에는 개별 면담식으로 진행을 했고, 올해는 이제 이렇게 전체 세미나를 갖게 됐어요. 여기가 아주 그 유서 깊은 곳이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상화 시인의 생가예요, 생가. 태어나서 자라는 곳인데, 그래서 조금 이상화 시인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준비해 봤는데, 1901년생이더라고요. 암기하기 쉽게 1년에 태어나가지고 4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일제 식민지 시대를 살면서 예술가로서 민족의 아픔을 겪으면서 예술을 고민했던 분이라서 저항 정신이 아주 강했던 그런 분이고, 여기서 거의 지내고요. 마지막 한 3, 4년을 그 계산동 성당 그 근처에 글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다 이제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예술을 이제 종이하면서 이제 항상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예술의 그 위치, 예술의 위치를 우리의 그 삶과 그 이상 사이, 우리 삶이라는 거는 항상 갈등과 다툼이 있는, 끊임없이 남을 공격하고 헐뜯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삶 자체가 아름답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예술이라는 것은 항상 그러한 삶 속에서 이상을 꿈꾸는 거거든요. 아름다움이라는 게 뭘까? 그런 걸 꿈꾸는 거기 때문에 예술은 언제나 현실과 이상 그 사이에 위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추의식이 생기는 거고, 이상적인 상상으로부터 미의식이 생긴다. 결국 예술 작품이라는 거는 의식의 반영인데, 이런 물건과 예술 작품이 다른 거는 의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의식이라는 것이 구질한 현실에 대한 저항의식과 거기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지향의식, 이 두 가지 의식이 있다는 거죠. 정말 의식이 있는 사람은 부질한 현실을 경험하면서 거기에 타협하거나 절충하거나 거기에 동조하거나 그러지 않고 저항하고자 한다는 거죠.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해서 노예화가 되고 그 안에 갇혀서 살게 되지만,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벗어나고자 한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서 저항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저항의식이 있어야 예술은 되는 거죠. 근데 또 저항만 있으면은 이게 뭐 사회운동이지 이게 예술이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예술은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이 이상, 이데아에 대한 어떤 지향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상상으로나마 도달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저항이 없이 상상만으로 이상을 갈 경우에는 힘이 없어요. 그거 왜 필요하냐? 뭔가 억압된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상이 아름다운 것이지, 억압된 현실이 없는데 이상이 아름다울 리가 없잖아요. 아름다워도 가치를 못 느끼겠죠.
우리가 죽도록 아파야 건강에 대한 꿈을 꾸잖아요. 건강했으면 정말 좋겠다. 근데 다 건강하면은요, 건강 자체를 의식하지 못해요. 다 이렇게 사나 보다 하지. 근데 아프면은 건강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술은 언제나 이 두 가지의 축,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존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의식, 추의식과 미의식의 종합이 예술 작품으로 나타나는 거다. 저게 이제 왼쪽으로 기울어, 저항 정신이 강한,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약간 삐딱하고 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왼쪽으로 비중이 치우칩니다. 6대4나 7대3이나 8대2나 이렇게 치우치겠죠. 9대1 이렇게 가면은 예술하면 안 되죠. 사회운동을 해야 되고. 예술가들마다 그 기질이 있는데, 그쪽으로 기우는 건 이제 리얼리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상 쪽으로 기울면은 낭만주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현실적이냐, 낭만적이냐. 사람마다 그 기질이 다 있잖아요. 이거는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너무 낭만적일 경우에는 공허하기 때문에 현실의식을 조금 몇 퍼센트 좀 퍼센테이지를 약간 올려주는 정도지, 이걸 완전히 리얼리즘 쪽으로 몰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작가들도 자기의 그 기질을 아는 게 좀 필요하고요. 예술의 가치는 의식의 가치예요. 돼지는 무게값이고 예술은 의식값이에요. 이 의식이 없으면 그냥 물건이라고요. 근데 내가 어떻게 작품에 의식을 집어 넣을 수 있는가, 이런 걸 고민해야 이제 프로가 될 수 있다. 그냥 테크닉만 가지고 하면 의식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상화 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기억납니까? 저도 그 대학 입시 때 이걸 암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안 나면 공부를 잘 안 하는 학생이죠.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 시가 100년까지 지금 살아남은 거거든요. 계속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고. 이거 가지고 연극도 하나 내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중요한가? 이분의 어떤 현실 인식과 낭만, 그 사이에서 어떻게 갈등했고 어떤 고민이 있었나?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자, 지금의 남의 땅이라는 게 뭡니까? 일제 식민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게 현실 인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봄이라는 거는 낭만적인 하나의 유토피아 같은 꿈인데,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게 대비가 되는 거잖아요. 빼앗긴 들에 봄이 오는가. 이 문장 자체에 저항과 지향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만약에 이 시에서 그런 현실 인식이 없다면은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 봄을 이야기할 때 그 봄이 남다르게 느껴진다. 우리가 아플 때 건강이 남다르게 느껴지듯이 국가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 봄은 여전히 어떤 낭만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 시가 굉장히 긴데 앞하고 뒤만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서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자, 온몸에 햇살을 받고, 이 문장은 이제 햇살하고 내 몸이 이제 물화일체되는 환상적인 묘사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봄의 어떤 예찬이죠. 아주 그 행복한 그 이상이죠, 이상.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보면은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계속 거닐다 보니까 자연의 내음이 내 몸 안으로 스며들어가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됐다. 접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집혔나 보다. 푸른 웃음, 푸른 서름. 이 푸른 웃음이라는 거는 자연이 주는 그런 행복감이겠죠. 푸른 서름이라는 것은 민족을 잃은 그런 아픔이겠죠. 이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 거예요. 현실의 고통과 자연으로부터 오는 그 충만감이 공존하고 있는, 그것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왜 다리를 왜 절겠어요? 그냥 막 뛰어다니면 좋겠는데 뛰어다닐 수 없는 그런 현실.
민족을 잃은 그 아픔의 그런 현실이 마음 한 구석에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리를 저은다고 표현한 거잖아요. 응? 제가 국어 과외 선생 된 것 같은 그 느낌이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있네요.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제 현실 인식이 다시 나오죠. 들을 빼앗겨가지고 봄, 꿈마저 잃어버릴 것 같아. 꿈만은 잃어서는 안 된다. 우리 민족 정신만큼은 잃어서는 안 된다. 그 강한 역설이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들은 찾았는데 봄을 잃어버린 것 같아. 민족의 주권은 찾았잖아요. 이건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인데 민족의 혼을 잃어버렸어요. 이건 더 큰 문제죠. 차라리 들을 빼앗기고 봄을 찾는 게 낫지. 들을 찾고 봄을 잃어버리는 게 이 희망을 잃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화 독립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독립운동가 저항 시인의 그런 유서 깊은 장소에서 세미나를 하게 돼가지고 상당히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오늘 이렇게 비가 촉촉히 와주는 바람에 운치가 있고 이성화 시인의 다리를 저는 그 아픔이 느껴지는 그런 날씨 같습니다. 이 시를 왜 소개해드리냐면은 저항과 지향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항에 빠졌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죠? 뭐 봄 예찬 이거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은. 응? 왼쪽에 그냥 봄에 꽃 구경 가가지고 꽃이 너무 이쁘다 하고 사진 찍고 놀고 그러는 거고, 이게 깔려있고 이 봄을 그리워하는 거고,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응? 이때는 민족을 아픈 갈등이 있지만 오늘날에는 그 양상이 바뀔 뿐이지 우리 시대가 주는 촉박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죠. 또 자기만이 느끼는 그런 아픔이 우리 현실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다 감춰놓고 내가 추구하는 것만, 이상적인 것만 하면은 이거는 다르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개가 공존해야 된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도 다 안에 보면은 갈등이 있어요. 어떻게 그게 없을 수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 사는 이상 이 지구가 지옥이에요. 지가 땅지자잖아요. 땅에 우리는 갇혀 있는 거라고요. 그 갈등은 당연한 거라고요. 그 갈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무감각하게 넘길 수 있어요. 뭐 다 그런데 뭐 나만 그런가 하고 다 넘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술이 안 되죠. 그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그걸 통찰하고 거기서부터 저항을 해서 벗어나려는 이 몸부림, 그럴 때 뭔가 살아있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소리가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의미가 없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의 그 작가 노트를 받아본 결과 공통적으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지 않고 그 부분이 일반인과 큰 차이가 없다. 그게 싫어서 예술을 한 걸 텐데 정작 그거를 정밀하게 들여다보려는 그 용기는 크지 않다는 거죠. 저는 예술은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경제적으로 뭐 큰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하는 거는 뭐 그런 용기 있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거 안 하려면서 왜 예술을 해요? 그게 뭔가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뭔가 소리를 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술을 하려고 하는 한은 피해가기는 어렵다. 물론 이제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세련되게 예술적으로 그걸 승화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 의식 자체를 안 하는 거는 일반인과 다름없고 또 하더라도 기술로 간다. 그거는 기술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이성화 시인의 시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시가 살아남은 이유도 그 저항정신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시가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봄에 그런 아주 그 미미한 그 감성, 그런 낭만이 있고 또 현실에 대한 저항이 있고 이게 막 그 어우러져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라고 시가.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걸 많이 강조하니까 이것이 있어야 되니까 억지로 갖다 놓은 뭐 그런 느낌? 정말 절실하게
이 병이 아픈 사람은 그걸 막 나으려고 노력할 텐데, 너 병이 있어야 돼 하니까 내 병이 뭐지? 아, 이거면 됐지 않을까? 이런 식. 예? 그게 아주 절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식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문제가 절실한가. 그래서 예술은 정말 그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진정성. 자기한테 정말 솔직한가? 자기를 자꾸 합리화하고 있는가? 남한테는 관대해도 자기한테 관대하면 안 되거든요, 예술은.